40 넘은 사람이야. 예, 그렇게 노총각이라. 그런데 늘 뭐냐 하면 약단지 맨날 약단지 뭐예요? 몸이 아프니까 평생을 약단지도 하고 살은 사람인데 50이 넘어서 스님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다 약을 안 드셨어요. 그래서 개운을 해. 그래가지고 잘 건강히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마지막에.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분이 와가지고 스님한테 얘기를 하기를 그런 얘기를 하는 거라. 그래서 내가 얘기했지. 아, 그대는 우리 어머님이 인도하시는 것 같다. 여기 할머니는 없으나 내가 대신 봐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꽁 대신 닭이라고 눈을 동그래 하더니 예, 그럼 봐주십시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앉았어.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주가 이렇게 돼 있어. 사주를 물어봤더니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보자마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소리 잘 안 하는데 그날따라 내가 속으로 독백을 어디 사주고 막 이렇게 봤어. 속으로 내 속으로 조그만 소리로 어디 사주고 막 그딱 거지 사주라고 그래 버려서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가빈이니까 엄청난 자존심 강하지요. 네. 자존심 하늘을 찌릅니다. 그럼 자기 뭐 거짓 사주로 그랬으니까 조그만 소리 들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팍 서면서 묻는 거예요. 순이 무슨 그런 말씀하십니까? 내가 15년 전에 종로에 어디 종로 무슨 뒷골목에 아주 잘 보는 그 역학 저 선생님 찾아갔는데 내를 보고 한다는 얘기가 이 사주는 대한민국에서 구하기 어려운 사주라 그랬다. 대한민국에서 둘도 사주라고 그랬답니다. 그 자기는 그 말을 갖다가 대통령쯤 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잘 오해된 거야. 그 역학하는 스님이 그 선생님이 행패 거짓 사주라고 참 말을 못하고 대한민국에서 둘도 사주로 얘기한 거야. 그렇게 사람 평생 마음속에 뭘 사고 있어요. 나는 대한민국 둘도 사주가 있으니까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생활을 항상 보면 알잖아. 여기 인신충 여기가 뭡니까? 인신충이지. 밑에가 전부 다 저 역마잖아. 가만히 있나 돌아다니나. 가만히 돌아다니고 젓가락만 가지고 친구 찾아가서 응? 가지고 젓가락만 탁 넣으면 찌꺼해졌다. 어이 친구야 오늘 한잔 하자 하면서 친구 싫어도 친구가 주위에 안 주면 계속 앉아있잖아. 집에 안 가고 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돈만 생기면 어디로 가야 돼요? 자 이게 보면 금이 저거 토가 열했지만 토가 힘이 들지요. 이게 돈만 생기면 돈 떨어질 때까지 이제 먹어요. 먹고 지내기 완전 몰라가 돈 다 떨어지면 그때 자 노가다로 가는 거야. 가서 또 꼼또 일하다가 또 노는 거야. 그러면서 공사만. 그러니까 여자가 올 수 있나 없나? 그래서 물어봤더니 여자가 내한테 3일을 못 붙어 있고 갔다. 3일. 왜 그럴까? 아요. 이 사람은 엄청 하기 좋잖아. 무시무시하게 좋잖아. 그 여자가 견딜 수 있나 없나? 물상으로 힘이 좋은데 어떻게 이 사람이 견디겠어 여자가. 3일도 손들고 가버리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그러냐면 자 간목이 뭐 봐서요. 경쟁적으로 하나. 경쟁적으로 하잖아. 항상 이 사람 주변에 뭐가 있어요? 내 경쟁자가 있잖아. 밑에도 있고 숨어있는 노린 놈. 숨어서 범처럼 노린 놈들. 내 옆에 있는 놈들 또 밑에 요것도 있어. 그러니까 요 하나만 놓고 죽기 살기로 자기가 지켜야 되잖아. 근데 지키려 하니 너무 멀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자하고 잠을 한번 자면 그냥 뿌리를 뽑는 거야.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막 그냥 여자가 못 붙어요. 선생님도 지나치게 얘기했나? 그래서 아직도 못 알아보는 사람이 계셨는데. 그래서 한 번 3일을 붙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뭐 평생 이제 짝을 찾아서 돌아다닌다고 봐도 돼. 자기 옛날 짝이 없어가지고 짝 찾아 돌아다닌다는 거. 평생 공상을 하면서 자기 맞는 짝을. 좀 불우하겠지만 지금도 아마 돌아다니고 있을 거야 아마. 뭔가 꿈을 꾸면서. 이런 사람 개운해 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절을 시켜. 좋은 방법이네요. 절 수련 참 좋은 방법. 어쨌든 이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움직이게 되지요. 공상을 하지 말고 움직이게. 그리고 봉사활동을 자꾸 하게 만들어요. 어쨌든 간 봉사활동. 계속 봉사활동 하게 만들어요. 그래 해야 이 사람은 자기가 원철을 수 있어요. 봉사활동하고 움직이는 것이 절수련 쪽이 전부 다 어떤 분야면 식상 분야이죠. 그죠? 네, 식상 분야입니다. 식상 분야. 자기 이 나무를 갖다 태워서 이 에너지를 좀 발산을 해야 되지. 에너지를 모아놓으면 이 사람은 그냥 살지를 못하고 사실 실질적으로 이 사람 몸이 이러면서도 허리 아프다 뭐 그게 아프다고 말해요. 많이 아파요. 이런 사람이 신병 비슷하게 알 수 없는 그 병이 걸려가지고 자꾸만 신음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인신추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면은 큰 인사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분이 어떤 인사적인 잘못을 해가지고 교통상해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간제수가 있어가지고 많이 힘이 드시고 남자 상해를 해가지고 교통상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그래도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역시 여기 보니까 병화가 하나 탁 있으면 좋겠어요. 병화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쨍 하고 햇볕을 쬐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지나치게 뭘 안 보고 이상적이지 않고 현실적으로 돌아오면 좋겠다.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분이 뭐냐면 테마가요? 테마사 밑에 가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기가 찬 거라. 왜 하필 또 테마사를 갔는지 테마사인데 갔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하루는 저기를 찾아가시고 스님한테 와가지고 밤에 자 지금 하니까 밤이 찾아왔지요. 밤에 10시쯤 밤 10시쯤 내가 스님 놀랬지. 밤에 제가 정도사였는데 문을 막 두드려서 나가보니까 이분이야. 한 몇 년 만에 온 사람이야. 몇 년 와서 스님 놀래잖아요. 밤에 키는 보통 작나. 이렇게 눈도 막 이렇게 앉아 테마 좀 한다고 눈이 좀 이상하게 되고 있어. 마가 좀 끼었어. 내가 보니 마가 그 사람이 테마를 시킨 사람이야. 지가 테마를 당해야 될 사람인데 지가 와가지고 스님 집 도량을 돌아보더니 스님 여기 주변에 보니까 여러 가지 영가들이 보이고 내가 이 영가들 좀 전도를 좀 해야 되겠다. 테마를 좀 해야 되라는 거. 필요 없다고. 나는 영가하고 더불어 사는 사람이니까 영가들이 내 스님 법문 듣고 사는 사람이니까 나는 쫓아내고 싶은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나 돌아가겠다. 그래도 내가 스님을 위해서 그 옛날에 스님한테 언덕이 있지. 옛날에 이제 가르쳐준 언덕 때문에 그럼 제가 좀 음식을 좀 하고 싶습니다. 한번 해보라. 또 와가지고 이제 저녁에 와가 밤에 와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음식을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테마가 안 된대. 제 힘으로는 도저히 테마가 안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요? 왜 안 되죠? 너무 이 억울한 영혼이 너무 억울해가지고 못 나간다 하더라고. 이름도 얘기해. 무슨 순옥이 또 무슨 이름을 그렇게까지 얘기하면서 막 그래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내가 그래요. 그럼 이름 적어보셔가지고 이름 적어가지고 잎에다가 적어놔고 내가 잎에 적어놨고 내가 100일 동안 그걸 정성을 드릴 테니까 그냥 오늘을 갖다가 그냥 오늘 주무시고 내일 가시라고. 끝까지 계속해서 테마를 해야 되는데 테마를 그걸 어떻게 하면 되는 게네. 자기 그때 본색을 드러내는 게라. 자기 스승이 있대. 그 스승님을 초청하면 1000만 원 든대. 스님한테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스님이 무슨 돈이 있어 했더니 저도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저도 그거 알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1000만 원 드는 걸 스님 돈이 없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건데? 제가 그 돈을 대겠습니다. 그 말 들으면 여러분 생각에 내가 된다고 그랬으니까 뭐 별로 그거 없잖아요. 그래서 무엇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을 어떻게 된다 말했더니 스님 그게 아니고요. 제가 이쪽 살면서 하면서 노가다도 좀 하고 돈 좀 벌어갖고 한 1000만 원 안 들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뭐든 있겠다는 말이지. 우리 와서 그 말이죠. 있겠다. 와서 있겠다 이 말이죠. 도랑이 쫓고 스님 혼자
있는 곳이라서 살기도 어렵고 하니까 내일 아침에 차비 줄 테니까 차비 받아가지고 그냥 다른 데 가서 더 넓은 곳에 가서 하시라고. 그래서 조용히 이제 보였더니 언니가 지리산에 가 계신다면서 아마 지금도 그 지리산 어디도 막 돌아다니고 그 머릿속에 항상 뭐가 있어요? 이상공간 꿈꿔가지고 테마사에 꿈꿔가지고 있다는 테마사. 그 테마사들이 요즘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또 좀 어찌 보면 좀 잘하시는 분도 계신다 하지만 내가 보기 좀 좋은 맥락의 상도 좀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것도 다 하나 울상에서 나옵니다. 이분을 길러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까 말한 대로 제일 좋은 거 그 절수리는 좋아요. 절시켜. 절시키면 하심되지요. 하심되면 머리 위로 뜨는 생각이 까람지요. 그렇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리고 항상 봉사활동을 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은 이분이 운이 떡 트여서 괜찮을 수 있습니다. 자, 첫 시간에는 이 그림을 그리듯이 공부하는 물상론에 대해서 이렇게 쭉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자, 자료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료 펴주세요. 자, 3페이지 펴보십시오. 자, 물상론 기초. 사주팔자를 산수화처럼 바라보면 무엇인가 보입니다. 아까 설명했다. 사주팔자를 산수화처럼 바라보면 무엇인가 보인다 그랬어요. 이거 누가 얘기했습니까? 청하스님. 청하스님 선생 있죠? 청하선생. 유명한 청하선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주팔자를 산수화처럼 바라보면 무엇인가 보인다. 이렇게 청하선생이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아까 설명한 대로 이 처음 사주를 배우는 분이나 배운 지 얼마 안 된 분이나 상담 전문가까지도 사주를 보는 관점을 물상으로 보게 한다. 사주를 물상으로 보면 한 개인의 운명을 해독할 고급 정보가 고급 정보 나오는 거라. 막 중구난방의 정보가 아니라 고급 정보가 나옵니다. 사주를 마치 한 폭의 수치화를 보듯이 형상화하여 사주 성격, 운명 등을 추론한다. 그러므로 물상론은 그림 사주, 즉 화사주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물상론에 대한 물상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천간물상에 대한 이해. 아까 이제 말씀드렸죠. 자, 천간물상은 물상이라는 것은 물상론은 사주팔자를 사물이나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어떤 환경, 자연 환경에 대입하는 겁니다. 자연 환경이나 음양오해는 기운. 아까 저게 간목이 말할 때 간목의 기운이겠죠. 이런 식으로 기운 등으로 변화시켜 인간의 삶의 희로애락을 분석하는 사주명리학의 하나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야 되겠네요. 배운 물상론을 중심으로 사주를 분석한 후에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여 운을 적극적으로 개척하는 사주명리의 응용학문이다. 이거는 스님이 정의를 했습니다. 배운 물상론에 대한 정의. 개척하는 사주명리의 응용학문이다. 기존 물상론의 흑우에 의해. 근데 이제 기존 그 예를 보면 단편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잘 아는 내용입니다. 자, 유가 사주에 있으면 유는 금속이므로 종소리 나는 직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종소리 나는 직업. 안 그러면 종소리 나는 직업이나 종소리 나는 장사가 적합하므로 두부장사, 딸랑딸랑, 교사, 그 다음에 종교인 등 그렇듯합니다만은 이 100% 그리 된다는 보장도 없고 누구나 유가 있으면 두부장사 한다는 말 좀 이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인과관계가 조금은 거리가 멀 수가 있습니다. 참고는 할 수 있었지만. 자, 그 다음에 묘가 사주에 있으면은 묘는 콩나물처럼 생기기 때문에 콩나물 장사를 해야 된다. 이것도 어쩌다 보면은 자, 묘가 있는 사람이 내가 볼 때는 묘가 그 사주에서 작용이 길작용이 아니라 흉작용했을 거야. 그래가지고 크게 뛰어나지 못했는데 막 콩나물 장사를 이렇게 하니까 어느 정도 먹고 살 게 있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지나치게 그 물상을 갖다 붙여가지고 한 것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토끼가 밤에 태어나면 해가 쪽 밤에 태어나면 밤에 깡총 뛰니까 야간업소에 근무한다. 그래서 야간업소 근무를 한다. 그런데 모두가 이렇게 된다는 말이 되지 않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가 뱀이가 사주에 있으면 뱀은 꾸불꾸불 까리를 털도록 골목길을 상징하기 때문에 골목길 장사해야 된다. 이런 또 사람도 있어요. 이런 것들도 지나치게 주장한 거다. 논리적 근거가 부족해요. 그래서 일단 자 스님의 물상론은 그래도 그런 걸 다 제거하고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책이나 여러가지 학문적으로 좀 정의가 되고 누가 들어도 타당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물상론을 이렇게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물상론 분야는 청간물상, 지지물상, 합과 충의 물상,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십성의 물상, 특히 12운성과 물상, 그 다음 마지막으로 물상과 대운, 세운, 그리고 물상과 궁합 등 이런 것들을 학문자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4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4페이지 오행의 물상자, 오행을 가장 기초적인 오행을 한번 볼까요? 자, 목, 풀, 화초, 과실나무, 소나무 등, 소나무 등 큰 나무는 간목에 해당되겠습니다. 어쨌든 큰 나무. 성장, 성공할 수 있는 원동력도 있고, 다음 꽃, 중간에 꽃 피어, 인기, 열매 맺어, 재물,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열매 맺어 재물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화는, 보통 화는 모든 종류의 불을 갖다가 화라고 해요. 뭐 전기불부터 해서 태양, 뭐 용광로에가 다 불로 하고, 그 다음 꽃을, 화를 꽃으로 표현합니다. 다음 보면, 뭐 꽃이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음동설 안에 화가 하나 있으면은, 음동설 안에 외화를 본 격이다, 이런 나오지요. 꽃을, 화를 꽃으로 봤다, 이 말입니다. 나무가 없으면 불은 금세 꺼집니다. 좌절합니다. 열정, 자기 표현의 탁월하고, 꾸밈, 시선 집중, 매력, 화가 있으면,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일주가 화 있잖아, 화. 병화일주는 딱 보면요, 멀리 봐도 병화가 딱 보여요. 얼굴이 훤해요. 물론 차일흑운이라 병화 주변에 개수나 자수가 막 있으면은 조금은 그래도 빼어나듯이 보입니다. 정화일주는 어떻습니까? 정화일주도 굉장히, 특히 여성 같은 경우 정화일주는 굉장히 오락하게 뭐 여성답게 보이고 아주 미모를 많이 가진 사람이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화, 병화는 그런 보이는 겁니다. 금, 자, 그래서 토는 토지, 부동산, 가로 세 번째가 산. 이 무토를 산으로 보면 민둥산, 나무가 민둥산을 말합니다. 큰 대지, 이런 거 말하죠. 도로, 들럽, 그 다음에 정원이라는데, 정원은 주로 기토를 정원 화단으로 표현합니다. 나무도 심고, 물도 가두고, 바위도 강석도 캐고, 불도 잘 다루어 제가 흙으로 돌아오게 된다. 무토는 산과 대지 이런 걸 말하고요. 기토는 정원을 주로 말하지요. 참고하십시오. 자, 금 중에도 경금과 신금이 있는데, 어쨌든 경금은 바위, 큰 바위, 광석, 철강, 칼도 큰 칼 이런 거든. 선박, 기차, 자동차 등 큰 물체들을 경금에 주로 한다면, 금속으로 된 액세서리, 요런 거, 금은 보석, 요런 것들은 신금으로 보면 되겠네요. 자, 금은 가공하면 보석이 되나, 잘못 다루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금일주가 있는 분들이, 자폐증, 사이코패스, 이런 정신병이 걸리는 분도 많습니다. 확률적으로. 자폐증, 사이코패스가 금일주에 많이 나와요. 잘 읽으면 높은 자리에 오르거나, 그리고 또 잘 읽으면 굉장히 높은 지위로 가는 사람도 많아요. 성공합니다. 다만 바위산에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 다음에 흙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금이 있을 때 주변에 목이 있으면 필연적으로 뭐가 있어야 된다? 물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안 그러면 목이 잘라져 버린단 말이야. 목이 특히 약할 때는. 그래서 주변에 물이 사이에 중간에 있어야 된다. 그겁니다. 그 물상으로 본 거예요. 자, 수는 비 흐르는 물, 강, 바다. 그렇습니다. 그 비 흐르는 물, 강, 바다. 호수, 안개비, 샘물, 생활용수, 화장실 물, 편안한 다 물을 말하죠. 자, 물은 흐르는 속성이 있어서 수는 꿈과 생각과 욕망이 강하다. 계속 일을 만들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 그래서 물은 주로 흐르니까 쭉 가만히 있지 않고 흐르는 거, 흐르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흐르기 때문에 물은 나중에 여러분 알지만 물과 관계되는 것은 흘러가는 거니까 유통, 흘러가니까 장사, 흘러가니까 무역 이런 식으로 물은 흐르는 것과 관계되기 때문에 유통과 무역과 장사 쪽에 등하게 됩니다. 물론 그런 것도 다음번에 이제 오행과 직업과 관계에 대해서 다시 별도로 다룰 겁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이제 얘기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이제 목부터 목을 조금 더 구체화하고 봅니다. 자, 목의 물상은 봄은 목은 봄을 말하고 처음이 시작, 활력을 상징한다. 그러면 그 사이에 이런 걸 이렇게 적어놔서 활력을 상징하고 유치원이나 태어나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까지 갈 그 시간이 구체적으로 태어나서부터 0살에서부터 8살까지 그게 목의 물상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태어나서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1에서부터 0살부터 8살, 8살까지 그 사이 아주 착하고 순박한 경우를 봐. 착하고 순박하다. 그래서 앞에 보면 단순, 솔직 나오죠. 속마음이 드러난다. 자기 마음이 속 드러나요. 그리고 이 복잡한 것을 싫어해요. 그리고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이다.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어린애들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봐요. 양쪽에 속에다 뭘 지어요? 과자 두 개 지고 입으로 뭐요? 떠요 지어요. 애들. 그런 애들이 그때 그 시기는 아이들이 이기적이요. 남과 머리를 자기밖에 몰라. 그 시기가 그런 시기다. 그래서 이기적이다. 성장이 빠르고 쉬지 않고 움직인다. 계속 그래서 어린애들은요 어디로 가요? 기운이 다리에서 계속 뛰어요. 이렇게 발딱발딱 뛰어요. 애들은 계속 뛰는 걸 좋아해요. 다리에 다 기운가 있어요. 그러다가 점점점 다리에서 올라가지고 성년쯤 되면 어디로 가요? 입으로. 일로 오잖아. 성년 되면 이쪽으로 오잖아. 중간에 여기에. 왜? 새끼 놀라고. 새끼 놀라고 살잖아. 번식을 해야 되잖아. 그러다가 나중에 죽을 때 다가가면 어디에? 입에만 있어. 노인들 입만 막 하잖아. 기운이. 마지막에 어떨까요? 죽으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영이 마지막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사람이 죽었을 때 딱 죽고 난 다음에 죽었는가 살았는가 딱 보면요. 어디가 보면 엉덩이 밑에 여기 있죠. 허리에 손을 딱 넣어가지고 허리가 싹 들어가면 살았어. 허리가 땅에 딱 붙으면 죽었어. 알겠어요? 보통 시체 감식을 갈 때 하자요. 시체 감식 안 되게 시체인지 아닌지 아는 방법은 사람이 요 허리가 땅에 딱 붙으면 죽어요. 그래서 허리에 있는 심장 바로 옆에 여기 있는 혀를 명문혈이라 그러는 거예요. 옛날부터 명문, 목숨의 문. 알겠습니까? 그 혈이 이름이 다 있어. 그리고 이 사람이 딱 죽고 나면 딱 그러고 난 다음에 뭐예요? 엉덩이 딱 뽑아요. 엉덩이 항문이 열려가지고 똥을 싸면 죽어. 심장 관계없이. 그게 똥 싸고 그 저서똥이라 그래요. 사람 죽고 나면 여러분 다 마찬가지야. 죽고 나면 똥 다 싸요. 마지막 똥 싸놓고 저서똥 싸. 자, 그렇게 보면 되고, 그래서 일단 성장이 빠르고 쉬지 않고 움직인다. 해가 뜨고 동쪽을 어진다. 앞으로 나아가고 남의 의견을 듣지 않고 자기 주장만 한다. 맞죠? 애들 말 안 들어요. 타협을 못 한다. 그렇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좌절한다. 그리고 막 좌절 안 되면 나중에는 막 울고 하다가 나중에 덜썩 주저앉아 버리죠. 울다가 안 되면 덜썩 주저앉아 보잖아. 좌절하잖아. 자대심과 인내심이 부족하다. 이를 추진하는 곳이 적합한데 빠르게 더 높고 더 널리 나가야 한다. 그래서 아까 지게 그 목의 구상 있잖아요. 간목이 두 개 있었지요. 이런 사람을 보고 뭐라면 어덜트메인이라 그래요. 덜 성장된 어른. 알겠습니까? 성장이 덜 됐단 말이에요. 목이 두 개 있으니까 성장이 덜 된 거예요. 이런 추세라. 여러분 생각에 어덜트메인이라는 것이 그 성장이 덜하면 그랬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법사님 한분 네.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잠깐 쉬겠습니다. 네, 여러분 점심공연 잘했습니까? 네. 많은 나무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봄철에는 나무라고 보면 좋다고. 자, 오후 시간에는 오전에 이어서 물상론 공부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공부에 앞서서 아까 약속된 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법이 있어요. 그게 아주 멋지게 잘 사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을 몰라서 우리가 못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그 어려운 건 아니고 아주 쉬운 겁니다.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세상을 가장 잘 사는 법. 이것도 물상과 관련돼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물상 공부 시간이기 때문에 세상을 잘 사는 방법은 어떻게 사는 것이다? 뭐 하듯 산다. 물 흐르듯 산다. 물 흐르듯 산다 말은 다른 말로 순리라 그래. 순리래. 그럼 보통 우리가 순리대로 안 살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뭐 인간관계든 저 집안 관계든 대인 관계든 아니면 내 장사든 뭐든 간에 모든 거 순리대로 안 살기 때문에 어렵게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순리가 도대체 뭐냐? 이 순리를 알아요. 순리가 자연의 이치지요. 자연의 이치. 또 다른 말로 이 사회생활의 이치를 이 사회생활의 사회의 이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사람은 항상 간과해서 안 되는 거, 절대 가볍게 얘기해서 안 되는 건 뭐냐면 더불어 산다는 겁니다. 더불어 산다. 우리는 더불어 산다는 이 생각을 한시도 잊으면 안 됩니다. 이 생각이 떠나서 나 홀로 독불장군이 되는 순간 세상의 장애에 직면하게 됩니다. 모든 장애에 직면합니다. 가깝게는 부부관계에도 마찬가지고 자식관계, 대인관계, 심지어는 고객과의 나의 관계 다 항상 더불어 산다는 개념을 반드시 두고도 마음속에 항상 새기는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산다는 것 중에서 가장 우리 잘 아는 것이 사람이라면 사람인자를 이렇게 해서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서로가 이렇게 의지해가지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살아가죠. 그런데 이것이 무너지는 바람에 요새 우리나라 이 세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홀로 사는 족이 많이 늘어났지요. 혼족, 혼밥, 뭐 요새 혼자 붙여갖고 온갖 게 다 나온다. 그러니까 세상이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거꾸로 가고 있는 거야. 거꾸로 가니까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 살기 좋지 않은 나라. 어떤 나라예요? 살기 좋지 않은 나라라고 자꾸 하고 있는 거야. 이 이유는 딱 한 가지. 더불어 사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못하는 거야. 학생들도 더불어 사는 거에 대한 공부를 안 시킨 거예요. 옛날에 도덕 교육을 참 많이 시켰잖아요. 우리가 클 때. 아마 제가 클 때 당시는 도덕을 많이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보면 뭐 공자 말씀도 배우고 뭐 다 성인의 4대 성인 말씀 배우고 있는데 요새는 그거 책에 쾌쾌묵은 옛날 뭐 식으로 생각해서 안 가르쳐줘. 그 대신 뭘 가르쳐요? 영어. 태어나자마자 아직 뭐 옳게 알지도 못하고 영어로 가르치는 거예요. 정신이 온전하게 우리나라 정신이 다 빠지고 어디로 갔어요? 서양으로 갔습니다. 한국에 을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을빠진 민족이에요. 생각해보시죠, 여러분들이. 을이 있는지 없는지. 을이 어둡다 빠졌어요? 텔레비전에 다 빠져요. 우리는 바보가 됐어요. 매스컴에 바보가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율성에 지금 현재 보면 요즘 우리 휴대폰 하나가 무서우면 요즘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야 그래. 휴대폰 쓰면 막 가다가도 막 돌아오고 막 난리 난다. 이게 신주, 이게 신이다, 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이게 생각하면 관점을 변화시켜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씩은 이게 필요한 이기지만 뇌를 퇴화시키는 거예요. 자꾸 의지를 여기다 하다 보니까 외우는 것도 못 외워요. 옛날에 뭐 외우던 저 친구 전화번호 같은 거 옛날에 줄줄 외웠잖아요. 지금은 전부 다 못 외우고 급하면 이것만 봐요. 없으면 난리 납니다 그냥. 그러면 휴대폰 충전기 막 꺼지게 내비 바꾸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덕으로 산다는 개념의 독불장군은 역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반드시 첫째 순간에 알아가야 돼요. 덕으로 살아가는 게 가장 핵심이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이 세상은 항상 고정적입니까? 변화합니까? 그걸 알아야 돼. 세상은 항상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 변화에 적응을 못하면은 그건 순리대로 가는 게 아니다. 자, 세상의 변화에 적응을 해야 돼요. 적응 안 하면 이 세상을 변하는 거 도도하게 부르는 흐름, 물결 흐름인데 이 흐름에 역행을 하게 되면 사는 게 괴로워. 애들이 요새 보면서 막 뭐라고 합니까? 대회 때 막 말을 줄여가면 하잖아요. 말 줄이는 얘기 한번 해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죠?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네들을 자꾸만 못 알아보겠다 해가면 이제 서로가 이렇게 더불어 살지 않고 벽이 생겨요. 그러면 나이가 들면 외로워. 왜 그런가 하면요. 옛날에는요. 할아버지들이 옛날에 노인들이 항상 존경받았어요. 존경받는 메커니즘이 돼 있어요. 그런 구조가 돼 있어요.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옛날에는 세상에서 가장 보면 그 경험이 많은 사람이 누구예요? 노인이죠. 인생을 많이 살아왔으니까. 그래서 모르면 어디로 가요? 어른한테 물어보면 답이 다 나와. 그래, 그거는 이렇게 농사를 이렇게 지어야 되고 어떻게 세상 살아야 되는데 요새는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터넷 치면 나오잖아요. 인터넷 치면 그냥 막 모르는 게 다 나오는 거야. 할아버지 필요 없어. 성성도 필요 없고 막 무조건 인터넷만 치면 다 나와. 그렇게 되다 보니까 노인들이 이제 뭐 아이들 덕담해 줄 것도 없어. 모르는 거 심지어 엄마한테 와서 물어보면 엄마한테 물어보지 말고 그거 치봐 이렇게 하는 엄마가 골치 아프니까. 그럼 애들은 치고 나오거든. 몇 번 그러고 나면 나중부터 엄마한테 물어보나? 안 물어봐야 모를 거. 그게 무시하는. 어른들 무시하는 게 그 속에서 문화 속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 세상은 변화하는데 이 적응을 해야 되는데 우리도 그러면은 그런 인터넷이란 그 새로운 이 시대의 흐름이거든요. 이 흐름에 우리가 적응을 해요. 그 적응 못하면은 이제 이게 너무 도태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변하기 때문에 완전 고정적인 것은 없어요. 완전 고정 불변한 것은 없어. 고정 불변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변하잖아요. 항상 지금 나이가 늙었고 옛날에 젊을 틀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젊은 시절에서만 생각하고 지금 현재 나이가 많은 걸 생각 안 하고 계속해서 젊은 사람들 옛날 자기 젊을 때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관계가 변하는데 나이가 들면은 이제 옛날에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다가 남자들이 이제 집에 은퇴를 들어와요. 들어오게 되면 부인이 생각할 때는 아유 귀찮네. 저쪽 밖에 좀 안 나가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남편이 집에 자꾸 들어오니까 남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부인을 옛날에는 감시를 안 하다가 간섭을 안 하다가 부인을 간섭하지요. 나이가 조금 더 연세 들면 그래요. 한 60쯤 돼가면 60, 70쯤 다 돼가면 이제 집에 들어앉았잖아요. 같이 부부 들어앉으면 자꾸만 간섭하게 된다니까. 남자는 여자 보고 엄마 어디 가면 하는 식으로 여보 어디 가? 이러면 돼.
요새 또 그런 거 물어보는 사람이 어디 있는 강크게 이러면서 그래 강크게 여자가 가서 물어보면 강큰 남자래. 그런 식으로 사회 풍조가 되기 때문에 그럼 남자는 물어볼 수도 없고 안 물어볼 수도 없고 해서 어떻게 됩니까? 병화 속으로 냉화서라. 그래서 나이가 든 사람들이 굉장하게 외로움을 많이 타요. 부부가 있는데도. 자, 그거는 뭔가 하면 뭘 몰랐나 하면 세상이 변하는 이치를 몰라는 거예요. 변하면 자기가 돌고 나면 자기 스스로 이제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고 부인한테 의지 안 하고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또 거꾸로 얘기하면 부인도 그 변화된 상황에 대해서 너무 자기는 옛날에 편하게 지냈잖아. 그러다가 남편이 자기를 탁 잡는 순간 아 이제 내가 변했구나. 저희하고 내하고 같이 이제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된다는 생각 가져야 된단 말이야. 그런 부부관계 서로가 좋아하잖아요. 그럼 같이 손잡고 들어가 묻도록 하고 손잡고 들어가고 이렇게 시장 가고 이런 식으로 아주 부부관계가 최고 좋아요. 멋진 삶이. 세상 제일 살아가는 방법은 부부가 어떻게 산다? 같이 오손도손 사는 게 최고예요. 최고. 그게 멋진 삶이에요. 혼자 지 혼자 그냥 낭만적으로 가방 얼러내고 구름아 구름 달 가듯이 혼자 이렇게 돌아가는 스님 같은 사람은 별로 재밌게 사는 사람이 아니야. 그럼 못 사는 사람. 인간적으로 잘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더불어 살아가야 돼. 그래서 요거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자, 세상은 변하고 더불어 사는데 그래서 어떻게 이제 그걸 해야 되냐면 상대로 있잖아요. 그러면 자 여러 사람이 살면 상대가 항상 상대가 나와 너와 내가 나타나거든. 상대가 있어요. 예, 뭘 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그 다음에 우리가 장사를 하거나 국제 관계든 어떤 관계나 뭔 관계나 상대가 있어. 상대가 있을 때는 상대와 내가 더불어 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윈윈으로 살아야 돼. 윈윈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서로 이익되게 서로가 이익되는 길로 가야 돼요. 어쨌든 어렵더라도 이 길을 찾아야 돼. 서로가 이익되는 길로 찾아야 됩니다. 요 방법이 더불어 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상대를 일단은 배려를 해요. 상대를 이해하고 첫째로 이해를 해야지. 상대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참 좋은 일. 그래서 상대를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서로가 이익되는 길로 우리가 나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 간에 서로가 이익되는 길을 우리가 다른 말로 착한 일이라고 합니다. 착한 일. 이게 선일. 여러분 선악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선악 개념은요. 딱 이 하나입니다. 너와 내가 더불어 잘 사는 길은 선. 나는 이익되고 상대는 어떻게? 손해보는 길은 악이에요. 가장 나쁜 악은 뭐냐면 니캉내캉 다 죽어보잖아. 자포같이 자포. 그거 제일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적용시켜보면 이제 국제관계들이 다 나와요. 자, 트럼프가 저거 사겠다고 그 관세율을 갖다가 50%나 매겨가지고 이번에 20% 정도 매겨놔놓고 또 거기에다가 막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옛날 자유무역을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각처럼 자유문제체에서 옛날 미국이 부강했거든요. 미국이 세계 최고의 핵심적인 그 나라가 될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유무역을 해가지고 막 했거든. 그랬더니 자유무역을 하고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나 하면 미국 사람들은 그 자기들이 인건비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저거 나라에서 만드는 것보다 저 다른 나라에서 그 중국이나 한국이나 그다음에 일본이나 이런 데서 후진국에서 만드는 물건들이 임금이 싸니까 어쨌든 자기들 국내에 있는 자기들 그 미국 국민들은 싸게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그 삶의 질도 높았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미국이 옛날 미국은 기축통화를 갖고 있어요. 뭐 갖고 있나? 달러가 있잖아요. 그 미국이 조금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찍어내면 돼요. 미국은 돈 없으면 찍어내면 돼요. 옛날에는 금고리를 해서 돈 찍어낼 때 뭐가 있어야 돼요? 항상 금을 준비를 해놔놓고 돈을 찍어냈단 말이야. 금분이 시대에.
지금은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 대충 봐가지고 찍어내고 10% 정도 물가 상승을 고려해가지고 찍어내는 거야. 그럼 미국은 돈이 자기 돈이기 때문에 없으면 어떻게 되면 돈 찍어내면 돼. 그러면 돈 없는 외국에서는 열심히 공장을 가동해가 만들었다. 그래서 미국은 소비하는 국가요. 다른 데서는 공장이 외국에 있었잖아요.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미국이 어떻게 됐냐면 물가 상승도 많이 올라가면서 그 다음에 미국 자국에 있는 그 공장 시스템이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미국에 있던 그 석유 파문 있잖아요. 그게 다 녹슬어 버렸지. 미국에 있는 그 송유관들이 다 녹슬었지. 시신한 이렇게 미국 전체가 이제 경제 전체가 미국 공장이 다 이제 문을 다 닫았고요. 그 실업자가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 실업자 늘어나니까 그 사람들 어떻게 돼? 미국에서 그렇게 하고 나니까 미국 사람들이 국가에서 이제 실업 수당을 줘야 되잖아요. 이래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한계치가 많아요. 더 이상 그래갖고는 이게 대주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특히 이번에 부시 대통령, 무슨 오바마 대통령 이후에 이 대통령은 할 때는 미국의 사람들 어떤 사람이 들고 있냐면 미국 중에서도 백인 중에서도 백인 중에서도 백인 하층민 서민들 이 하층민들이 들고 있다. 그래가지고 오바마 대통령한테 우리가 10년을 이렇게 봤더니 우리 삶의 질은 이렇게 떨어졌다. 원래 이 나라는 우리 백인 국가인데 백인들이 선진인데 왜 유석인종이나 흑인들이 와가지고 이 하는 바람에 우리 못 살겠다 이래가지고 백인들이 이제 들고 일어났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 그걸 힘을 부추기 준 것이 이건 트럼프란 그 트럼프가 그걸 등에 입고 대통령이 된 거야. 대통령이 어려웠었어요. 근데 한번 되고 나니까 이제 자기 나름대로 트럼프가 갖고 있는 자기의 야심을 나타낸 거라. 그 야심이 뭐냐면 이 사람은 더불어 사는 데에 대해서는 제로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 어쨌든 백인 우월주의에다가 미국의 어떤 영향만 부리시는 사람, 골차은 사람이 한마디 골 때리는 사람. 이 사람이 대통령 되고 나니까 이제 세계가 이제 흔들흔들 하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데는 무역해야 사람들 무역 안 하면 죽어야 되는 판인데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세상 기조가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여기서 이런 흐름을 탔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길을 찾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한편에서는 저러는데 미국을 대항할 수도 없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카에서 이제 유럽이나 아니면 동남아나 인도나 이런 쪽에 또는 아프리카 이런 쪽에 그 방향을 좀 하는 걸 바꿔야 되겠죠. 그렇게 될 겁니다. 아마 다양하게 될 겁니다. 그러고 서로가 이익되는 길로 가지 않고 이렇게 한쪽에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거기 미국이 나중에는 이익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미국이 손해를 보는 길이에요. 나중에 결국 지금은 당시 이익을 보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가면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미국을 등을 돌릴 거예요. 미국이 등 돌리면 이때다 하고 호시탐탐 노리는 나라가 있지요. 누구예요? 중국이 이제 그걸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토인비가 세계에 돌아가는 이 정세를 보면서 토인비라는 사람 돌아가셨어요. 영국의 유명한 스카기잖아요. 미래학자잖아요. 그분이 이미 가면서 예언했잖아. 미래는 결국은 영국의 옛날 대영 제국의 꿈이 미국을 건너갔잖아요. 미국에 건너가는 꿈이 다시 중국으로 가겠다 하는 걸 예언했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이 보면 벌어진 상황이 벌써 뭐냐면 더불어 산다는 생각에서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 생각이 여기서부터 깨지면 그것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걸 깨지면 이제 미국은 희망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더불어 안 사니까 흑인은 흑인대로, 백인은 백인대로, 유색이 유색대로 각기 도생하면서 격렬한 갈등을 유발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미국 미래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앞으로 미국은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지금 아메리카 합중국이 아니고 각 주마다 나중에는 주마다 막 주가 처음부터 독립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난장판이 벌어진다는 거 있어요. 이 역사는 돌고 돕니까? 항상 합입니까? 아니에요. 항상 합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중국이 항상 합입니까? 아니라니까. 그거는 정반합으로 해서 역사가 흐를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이제 중국이 들어선 지가 중화인민공화국이 들어서 100년도 안 됐습니다.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중국은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으로 한 200~300년 이상 이렇게 크게 강성해 나갈 겁니다. 하지만 미국은
현재 쇠퇴의 길로 접어들고 있어요. 이 정신을 바꾸지 않는다면 계속 이렇게 망가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데 세계가 누가 이 사람 미국을 종주국으로 전 세계 종주국으로 받들겠습니까? 경찰국으로 세계 경찰국으로. 그래서 미국은 이제 그러나 그렇지만 미국은 그래도 아직까지 서구도 준칙하고 뭐가 있어요? 힘이 있잖아. 그런데 이때 잘못 미국을 건드리면 죽습니다. 우리 옛날에 그 역사적 경험 당했잖아요. 이 아직까지 호랑이가 있다는 이빨이 있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물려 죽어 우리가. 이 때문에 함부로 또 뭐 하면 안 됩니까? 또 함부로 또 날뛰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매우 힘든 위치에 있어요. 이런 와중에 우리는 어쨌든 더불어 사는 걸 알기 때문에 옆에 중국도 우리가 무시 못한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일본도 마찬가지. 다 더불어 살기 때문에 무시 못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도 다 나름대로의 어떤 같이 윈윈하는 전략을 써야 됩니다. 최대한도. 물론 미국하고도 우리하고 적치면 안 됩니다. 미국이 우리 유광이기 때문에. 그래 하고 세상은 변하는 있지. 그래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이 변했다는 말은 뭐냐면 미국의 그 대통령이 이제 그 바뀌었다는 말은 미국 시민들이 그렇게 바뀌었잖아요. 예. 자기들이 잘 살아야 된다는 그 한 생각 때문에 바뀐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되면 미국이 계속 자기 주의 패권을 다시 차지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그 국가들이 이제 미국을 등지기 시작하거나 안 그러면 끼리끼리 또 모이기 시작합니다. 아시안 내로 막 이렇게 뭉칠 겁니다. 그 중에 동북 쪽에 우리나라인 동북인데, 예, 그래서 남북은 우리나라 남북이 이런 이치로 본다면은 더불어 살아야 돼요. 서로 싸워야 돼요. 안 물어보겠습니다. 아니, 전쟁해야 돼요. 우리가 통일해야 돼요. 우리가 서독식으로 통일하면 좋겠죠. 우리의 길은 뭐예요? 우리는 통일해서 더불어 사는 길로 서독식으로 통일을 해가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대전제라. 이 착한 선이니까. 이렇게 길을 갔다가 우리가 한번 나가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더불어 사는 길로 통일을 위해 가지고 만약에 이런 꿈을 꿔봅시다. 자, 우리 한반도가 있는데 남북이 서로 대치된 상태가 아니고 남북이 서로가 합쳐가지고 군사도 하나로 만들고 그래가지고 군사를 만들면 그 현재 있는 원자탄이 어디로 갑니까? 우리나라 거 되지? 자,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일본은 동경이 떨겠나 안 떨겠나? 북경은 떨겠죠? 꼼짝 못해. 이 정도 남북이 만약에 이게 우리가 만약에 갖고 있다면은 서로가 근데 우리는 공격하지 않는단 말이야. 우리 방어지. 이렇게 서로 산다면은 이 남북이 통일되고 난 다음에 남쪽에 있는 풍부한 이 자본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북쪽에 있는 우리 그 자원을 쓰고 그 다음에 이걸 통일해가지고 이쪽에 있는 유라시아까지 연결하면 싼 우리 그 원료 비용이 굉장히 절감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는 여기 있는 중국 부럽지 않고 일본은 겁내지 않고 미국 겁내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같이 더불어 산다는 이 개념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찌 어렵더라도 남이나 북이나 통일의 길로 하여튼 그 맞춰놓고 그쪽으로 계속 나가야 됩니다. 비록 통일 비용이 든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더불어 사는 것과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다는 이치입니다. 이게 국가적인 이치도 국가적인 것뿐만 남북 문제, 그 다음에 해외 문제, 우리 지방 문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좀 공감합니까? 네. 박수 주십시오. 이런 얘기 했더니 스님이 무슨 정치 관련이 그게 아니고 스님은 정치 이전에 어쨌든 간에 이 모든 세상을 잘 사는 법이니까 이게 뭐냐면 더불어 사는 이 내용이 뭐냐면 이 부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세상은 변한다 이치에 무상이라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더불어 살아야 된다는 게 무아의 이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무상과 무아의 이 원리가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 확실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또 하나 네 번째로 하나 적어도 멋있는 말은 뭐냐 이 세상 모든 것은 원인이 있으면 뭐가 있다?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를 정리되면 원인과 결과가 있는데 원인이 있으면 결과이기 때문에 어떤 지금 현상을 보고
현재 상황을 딱 보고, 현재 상황을 딱 보고 난 다음에 현재 상황이 어렵다, 좋다, 여러분 상담할 때 마찬가지다. 어떤 사람은 상담을 딱 해주면서 현재 상황을 딱 보는 거야. 보고 현재 상황을 보면서 이 사람이 왜 이런 현재 상황에 왔는가를 빨리 뭘 찾아? 원인을 찾아.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원인을 제거시켜주면 문제 해결되겠지요? 상담이 원만하게 되지요?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현재 원인과 결과를 해서, 그러면 이제 사주를 보면, 우리 오늘 명리 시간이잖아. 명리를 딱 보면서도 명리 속에 나타난 사주는 뭐냐면 원인이다. 그치? 그쵸? 그 원인으로 해서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잖아. 제다신약인 사람들은 생각하는 마다 맨날 뭘 생각해요? 돈 생각하잖아. 그렇게 그 돈에 대해서 돈을 생각하니까 그것 때문에 눈에 뭐가 씌어요. 눈에 돈이란 그 어떤 그 씌우는 거야. 그래서 선택을 한 것이 뭐냐면 잘못 선택하는 거야. 잘못 선택하니까 결론이 나쁠 수밖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자, 사주 그림을 그리잖아요. 사주 그림을 쭉 그려놓고 그 사주 그림이 뭐예요? 원인이다. 원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므로서 다가오는 결과들이 뭐냐면, 자, 다가오는 원인이 있으면 조건이 있겠죠. 원인과 조건이 있다. 원인과 조건이 만나면 결과가 나타나지. 그래서 그 조건이 영이 뭔가 하면 대운 세운입니다. 알겠습니까? 대운과 세운이 뭐라고? 조건. 원인은 나의 사주가 원인이란 말이야. 원인과 조건이 맞으면은까 인연이 생겼지. 인연이 생기면 결과가 나잖아. 맞지요? 그래서 원인과 조건, 원인과 조건이 결합하면 결과가 나타. 그래서 원인을 우리가 인이라고 그래요. 인. 조건을 연이라고 그래. 그것은 인연법이다. 그래서 모든 세상의 이치는 인연 때문에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것을 보고 우리가 뭐라 하냐면 이것을 우리가 진리다. 세상 이치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연법이라는 거예요. 요 네 가지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은 너무너무 세상을 잘 살 수 있고, 우리 자제분들이나 누구들한테 덕담해 줄 수 있고, 어떤 문제점이 딱 생겼으면 바로 딱 보는 거야. 원인과 조건과 결과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현대 상황을 바라보면서 무엇이 잘못됐을까 하고 원인과 조건을 싹 살펴보면, 원인과 조건을 제거하면 뭐가 나타나요?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거시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사주라는 것은 또 하나의 결과로 본다면은, 이 사주의 결과는 뭐냐면 전생의 자신의 전생의 업보의 결과예요. 전생의 성적표야. 알겠습니까? 자, 이 사주는 또 하나의 원인도 되지만, 이 사주란 결과는, 내가 타고난 결과는 전생에 지은 뭐예요? 성적표로 나타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재밌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의 우리 사주, 현재의 사주를 내가 원인을 해가지고 조건을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원인과 조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현재에 내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재밌는 거야. 현재에서 내가 어떻게 한다? 선택할 수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현재 선택할 수 있다. 선택. 그 사주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선택을 해서 살 수 있단 말이야. 어떻게 하면 내 사주를 정확하게 알고 어떤 상대방 사주를 정확하게 알아서 무슨 차림하면 알아차림. 나는 뭐가 많아? 관이 많구나. 관성이 많으면은 나는 어디를 내 생각이 굉장하게, 어찌 보면 관성이 많아서 어떻게 돼요? 생각이 넓어요, 좁아요? 좁잖아. 자기 생각이 다 웃기잖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내가 좀 넓은 생각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고쳐야 돼요. 또 너무 식상이 많으면 자유분방하잖아. 그러면 또 그 부분을 또 고쳐야 되잖아. 이런 식으로 사주를 보면서 그림을 그리보면서 그림에서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만든다. 그걸 어떻게 만드는? 심리적으로 마음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어요. 아까 아침에 얘기했지만, 자, 다시 말합니다. 마음, 생각 한번 바꾸면,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 보인다고 했잖아요. 아니, 세상이 달라진다고 했잖아.
바로 그거예요. 부처님이 목이 터지라고 얘기한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현재 우리의 삶을 그대로 잘 들여다보고 내가 현재 전생을 알고 싶으면 현재를 보라고 그랬어요. 현재 삶이 어렵고 막 그냥 부딪힘이 많고 막 그렇게 살면은 전생에 그만큼 어떤 나쁜 그 어떤 업을 지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미래에 내가 잘 살고 싶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현재를 내가 어떻게 살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도 가고 저렇게 간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시간을 막 많이 들여서 강의를 해드리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핵심적으로 말씀드린 이것이 바로 현재 상황을 선택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앞에 있는 대로 앞에 배운 대로 있잖아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선을 위해서 달려나가고 또 덕으로 살고 그 다음에 세상은 변한다 이치를 잘 알고 원인과 인연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 이런 삶을 물 흐르듯 산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확실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 스스로도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이를 전해주세요. 세상 사람 이치를 갖다 전해주고 많은 사람들한테 전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세상이 점점 이렇게 좋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늘어나면은 세상이 밝아집니다. 한이 밝아지고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 되는 거라. 근데 이렇지 않고 하게 되면 나중에 점점 살기 어려운 나라가 돼요. 그냥 누이고치 속에 들어가가지고 나 혼족이야, 나 혼밥이야. 다 전부 다 그렇게 다 살아가면 그리고 자식 안 놓으면은 애를 안 놓으면 어떻게 돼요? 한국이 망해버리죠. 망해봅니다. 우리나라 망하는 것은 그 일순간이요. 한 40년 지나면 한국 인구가 지금 3분의 1로 줄어들 거예요. 무섭다. 그리고 지금 애들 안 나오니까 지금 지하철 가보니까 대가 뜬 사람만 모이더라고. 나이가 많은 사람 있잖아요. 저도 그 길 올라가는데 계단이 힘들다고 이렇게 이제는 힘들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옛날에는 벌떡벌 두 개씩 있죠. 두 계단 뛰면서 할아버지 올라가면 저런 하면서 이랬는데 지금 내가 올라가해 보니까 내가 한 계단 올라가는데 젊은 놈들은 두 개씩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참 나이가 참 mon수이구나. 이 뭐야 세상은 변하는구나. 실감 나잖아요. 지하철 타면 느낌. 그래서 잠 좀 깼습니까? 네. 잠 좀 깨라고 실컷 얘기했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9페이지 보세요. 9페이지. 자 9페이지 보니까 을목은 두 개 있으면 엉켜버린다 그랬어요. 엉키면 자신을 못한다고 아까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성격은 어질고 성실함, 신경질적이고 현실적이고 생활력, 인내심과 의지, 끈기, 고집, 적응, 내실, 의타심이 많습니다. 의타심이 좀 많죠. 자 아무래도 이 을목은 모양 생기 구부러진 모양이다. 원래 이것이 새 글자 새 모양 여기 뭐 새 모양 같죠? 이렇게 새 모양도 됩니다. 구부러진 모양이. 자 구분 모양이다. 아직까지 씨앗이 싹트거나 초목이 싹트기 시작하여 아직 잎을 펴지 못하고 구부려져 있는 모습이고 아직 이른 아침 조춘이라 추위에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다. 웅크리고 있죠. 하지만 딱 눈치를 보고 이렇게 저렇게 착 살아가니까